안녕하세요. 착 붙는 중국어 독학 첫걸음서의 허은진. 김유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大家好. 老师好久不见. 그래서 대뜸 생뚱맞게 맞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만났어요. 네. 유광 학생 복습을 하셨군요. 복습한 티 좀 내려고요. 좋습니다. 훌륭히. 오늘 뭔가 발랄한데요. 느낌이 좋습니다. 이 느낌 그대로. 자, 오늘은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방송에서는요. 배고파. 뭐 이런 표현 있죠. 졸려. 예쁘다. 뭐 이런 형용사에 관련된 문장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난 방송에서는 인사 같은 패턴이었기 때문에 뭔가 유관학생에게 막 단어만 바꿔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진 않았고,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어법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어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오늘 배고픕니까? 혹은 나 매우 배고파. 이런 간단한 표현 저 한번 본문 A, B 대화 내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50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는 지금 배고프니? 읽어볼게요. 你现在饿吗?你现在饿吗?你现在饿吗?你现在饿吗? 저 대답이요. 매우 배가 고프다. 我很饿.我很饿. 성조 변화 주의해 주시면 돼요. 我很饿.我很饿.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뭐뭐 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문장 끝에 마라는 의문 조사를 써서 붙여주시면 질문이 돼요. 그래서 배고프다 뿐만이 아니고 졸리다, 피곤하니, 혹은 뭐 만났니? 이런 식으로 의문문의 형태에서는 이 문장 끝에 마를 넣어주면 되고요. 대답에서도 나는 배고파요 라고 얘기할 때 我很饿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저 그럼 선생님, 음. 저는 매우 배고프진 않은데 그냥 배고플 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그냥 나 배고픈데 매우까진 아니에요. 네.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자, 요것도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주의할 점은요. 형용사의 긍정문에서는요. 형용사 앞에 부사 헌을 늘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부사 성분이 뭐가 됐든 한 개는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광 학생이 저는 개인적으로 연예인 중에 강하늘을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네. 강하늘을 봤을 때 와, 진짜 잘생겼어. 매우 잘생겼어. 무척, 퍽, 꽤, 상당히, 가장 뭐 요런 부사가 많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중국어에도 헌이라는 부사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부사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가장 기본인 헌을 넣어서 주어, 부사, 형용사가 긍정문의 가장 기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예문으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너는 지금 바쁘니? 라는 표현입니다. 你现在忙吗?你现在忙吗?你现在忙吗?你现在忙吗? 나는 매우 바쁘다. 我很忙.我很忙.我很忙.我很忙. 반삼성의 很忙 해주면 되고, 해석에서요, 매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나 바빠. 라고 읽어도 상관없고, 헌은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요거는 일단은 우리가 뭐 마치 영어의 형용사 앞에 비동사가 오는 것처럼 그냥 기본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해석하려고 신경은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요번에는 교체 연습을 좀 해볼 건데요. 바쁩니까? 라는 형용사 자리에 다른 형용사들을 넣어볼게요. 피곤하다, 졸리다, 춥다. 이런 표현. 자, 그럼 문장 끝에 동일하게 마 붙여주면 됩니다. 유광 학생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你忙吗?你忙吗?你累吗?你累吗?你困吗?你困吗? 성조 변화가 일어나요. 렁, 삼성이니까 你冷吗?你冷吗? 그래서 야, 너 추워? 너 배고프니? 요새 피곤하다는 말은 거의 요새 현대분들 거의 매번 학생도 그렇고 맨날 피곤하죠. 우리는 언제나 늘. 그쵸. 피곤하다, 레 요런 거는 꼭 기억해 두셨다가 친구분이 안색이 안 좋을 때 니 레이마 你累吗? 요런 거 써주면 너 요새 중국어 좀 하는데 뭐 이런 얘기 들을 수 있겠죠. 자, 그럼 대답도 동일하게요. 부사 한 요걸 써서 기본형 완성을 해볼게요. 자, 근데 요번에는
부사는 헌을 쓸 거고 형용사와 주어를 좀 바꿔볼게요. 그래서 저희 뭐 아빠, 엄마 이런 거 배웠던 거 활용을 해서 한번 유관학생 읽어볼게요. 我很忙我很忙他很高他很高 그는 키가 크다라고 해석해도 돼요. 매우라고 해석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에 예쁘다라는 표현을 좀 배워볼게요. 妈妈很漂亮妈妈很漂亮 오, 잘했어요. 漂亮 경성은 끝자락에 얹어주면 되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妈妈很漂亮妈妈很漂亮爸爸很帅爸爸很帅爸爸很帅爸爸很帅 뭔가 내키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잘생겼다? 아, 저희 아버지 잘생겼죠. 그렇죠. 유강 학생처럼 목소리와 외모가 잘생기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사실 여기 오늘 배운 것 중에서는 유강 학생이나 듣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주의해 주셔야 될 건 뭐냐면, 기본형은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 주어나 형용사를 바꿔주면 오늘 얘기할 수 있는 문장이 거의 50개도 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저희 단어에도 나와 있지만, 뭐 피곤하다, 졸리다 요런 것뿐만이 아니라 다음 방송에서 저희가 배울 부정형까지 붙이면은요 굉장히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에서는요 질문과 긍정형 대답을 했고요. 여기까지 유관 학생이 잘 복습을 해오셔야 다음 강의에서는 조금 더 고급 레벨로 부정형에 대해서도 배워보도록 할게요. 유관 학생 그 집에서 읽을 때요 성조 변화하고 경성은 앞에 페이지 보시면서 좀 참고하셔서 조금 더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그죠? 자, 제가 너무 저 혼자 떠드나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大家再见. 再见. 안녕하십니까. 착 붙는 중국어 독학 첫걸음서 착중독의 하은진 강사. 김유광입니다. 저 유광 학생 거의 누가 보면 복사해서 녹음하는지 알겠어요. 그죠? 목소리 톤이 너무 똑같습니다. 유광 학생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문장이 길어지니까 유광 학생이 웃음을 잃어가고 있는데 제 알 바 아닙니다. 저는 계속 방송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유광 학생 비슷해요. 지난번하고 비슷하게 형용사에 관련된 질문과 대답을 배워볼 건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문장 끝에 뭐를 붙였죠? 마. 그죠. 말을 붙인 거는 이제 의문문의 가장 기본형이고요. 오늘은 중국인들이 굉장히 즐겨 쓰는 다른 의문문의 형태와 부정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부정형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부사 중에서 헌, 이거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그죠. 헌을 써서 긍정을 했고, 그 헌 자리에 부정형 부사, 유광 학생? 뿌? 그렇지. 몇 성이었냐면 4성이었어요. 네. 포를 넣어서 부정형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일단 A, B 대화 내용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페이지는 51쪽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식당이 멀어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문장 끝에 말을 붙이지 않거든요.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饭店远不远?饭店远不远?饭店远不远?饭店远不远?저 식당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대답에 부정형이에요. 그렇게 멀지는 않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饭店不太远.饭店不太远.饭店不太远.饭店不太远. 자, 그럼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릴 게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요, 정반 의문문을 배워볼 거예요. 좀 유관 학생 보면 좀 뭔가 이상하죠. 일단 퀘스천 마크가 있는데 뭐가 빠졌습니까? 마가 없는데요? 그래서 마가 없어요. 원래는 문장 끝에 말을 붙여줘야 되는데요. 말을 빼고 유엔 멀다라는 형용사와 不远 반대죠. 멀지 않다를 한꺼번에 쓰면
요 표현 자체가 질문이에요. 중국인들이 굉장히 즐겨 쓰는 표현이에요. 뭐 유관학생 뭐 예를 들면 중국인들이 对不对?好不好?哎,취不취야? 막 이런 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 다 정반 의문문인데 해석은 유관학생 해석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멀어요, 안 멀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닐걸요? 어? 마음대로 창조하십니다. 네. 맞아요. 멀어요, 안 멀어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유엔마 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도 그냥 멀어요 라고 표현을 해주면 좋고 특별하게 부정을 강조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饭店 远吗? 요 표현과 饭店 远不远? 같은 건데 패턴이 조금 다른 것 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뿌는 유관학생 몇 성? 경성으로 돼 있어요. 경성으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부정형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경성으로 유엔, 부유엔 가볍게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저희가요. B의 대답에서 보시면 완전히 안 멀다는 아니고 그렇게 멀지는 않다라는 부사 부타이 등장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예문을 통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커피숍은 뭡니까? 정반 의문문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咖啡厅远不远? 咖啡厅远不远?咖啡厅远不远?咖啡厅远不远? 그죠. 远不 하지 말고 유관학생 远远不远?远不远? 저 훨씬 자연스럽죠. 자, 그 다음에 대답.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不太 넣어볼게요. 咖啡厅不太远.咖啡厅不太远.咖啡厅不太远.咖啡厅不太远. 그쵸. 그다지 멀진 않다. 자, 그러면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지난 방송에서는 한이라는 부사를 써서 긍정을 썼고, 오늘 방송에서는 유광학생 그다지 뭐뭐하지 않다. 뭐죠? 不太. 그렇죠. 부타이를 써서 부사 자리에 헌을 빼고 부타이를 형용사 앞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교체 연습을 통해서 조금 더 연습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형용사만 바꿔볼게요. 주어는 그냥 내버려 두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교체 연습입니다. 咖啡厅远不远?咖啡厅远不远?咖啡厅大不大?咖啡厅大不大? 사이즈가 커피숍이 크니? 뭐 이런 표현도 괜찮고요. 자, 인테리어 예쁘냐? 요거 물어볼게요. 咖啡厅漂亮不漂亮?咖啡厅漂亮不漂亮? 오, 유광학생 잘 읽었어요. 예쁩니까? 사람한테 써도 되고요. 인테리어나 뭐 신발 예쁘다 이런 거에 두루두루 많이 쓰는 형용사예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깨끗합니까? 咖啡厅干净不干净?咖啡厅干净不干净? 그죠. 干净. 干净. 그죠. 깨끗하다라는 표현이라서 요새 특히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화장실 깨끗한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요거 표현을 했고, 자, 그럼 대답에는요, 긍정 말고 그다지 뭐뭐하지 않다, 부타이 하나 하고요. 완전 부정 그냥 뿌 한번 해볼게요. 그다지 멀지 않다, 안 멀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요걸 좀 다양하게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좀 유관학생한테 주의사항을 드리면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교재 35쪽에 부정형 부사 뿌의 성조 변화를 참고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자, 먼저 커피숍이 그렇게 멀지는 않다. 咖啡厅不太远.咖啡厅不太远.家不大.家不大. 집이 크지 않다예요. 작은 거야. 코딱지만한 집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부 이성으로 올려주고 다 내려주면 돼요. 요거 한번 더 읽어볼게요. 家不大.家不大.大家不太忙.大家不太忙. 유관학생 망 기억나죠? 네, 기억납니다. 뭡니까? 바쁘다요. 괴롭히는 재미가 있습니다. 부타임망. 바쁘지 않다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중국어 어렵지 않아요. 라는 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렵다라는 형용사는? 난.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한위, 不难.
한위, 부난, 한위, 포난. 한위, 부난. 그렇죠. 요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요. 처음에는 깜빡깜빡 잊어버릴 수 있어요. 성조 변화 그렇게 막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차차 나아진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꾸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저희가 인제 부정형 배워봤고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인제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만 쪼끔 더 많이 공부를 해 주면 잘생겼다, 예쁘다, 어렵다, 쉽다 혹은 비싸다, 싸다 요런 표현도 동일하게 형용사 자리에 넣어서 공부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학생이 다음 방송에서 저를 만났을 때 다른 멘트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네. 공부를 해서.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유학생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따자 신쿠러. 싱쿨러. 大家好. 자, 첫 붙는 중국어 독학 첫걸음서의 허은진. 김유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광학생 잘 지냈나요? 아, 요즘 학교 계약하느라고 좀 바빠졌어요. 바빠졌어요? 네. 저는 아팠어요. 아, 자, 유광학생 우리 네. 복습을 좀 해볼까요? 제 이 상황을 제가 좀 다쳐서 네. 꼬맸는데 아프다라는 형용사 있어요. 덩, 아, 네. T-E-N-G. R성이 이성입니다. 그러면 덩 하면 아프다라는 건데 네. 그럼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형용사 문장을 써서 유광학생이 선생님은 매우 아파요. 어떻게 될까요? 老师 음. 很疼. 그렇죠. 老师很疼. 그럼 나중에 이제 발, 뭐 허리 네. 이런 거 주어로 넣어줘도 괜찮고 재밌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형용사 뭐 식당이 멀어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을 배웠었고 오늘 방송에서는 이제 저희가 어법 팁을 좀 보도록 할게요. 보통은 이제 저희가 부사는 형용사 앞에 위치를 하는데 유가학생 혹시 기억나는 부사 있어요? 不. 그렇죠. 부. 그 다음에 부타이. 부타이. 요거는 이제 네. 부정형 부사였고 긍정형으로 매우 아주라는 부사는 很, 한. 좀 삼성이 길죠. 한. 아, 네. 한. 很, 그 다음에 비슷한 거. 非常. 그렇죠. 非常. 자, 요게 있었습니다. 자, 네. 그러면 오늘은요, 저희 교재 5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很이나 非常처럼 매우라는 뜻이 있는데, 다양한 부사들을 좀 몇 개 더 배워볼게요. 의미는 같아요. 근데 발음이 조금 달라지죠? 자, 일단은 매우 바쁘다라는 표현은 유광학생 망 써서, 자, 아버지는 매우 바빠요. 그럼 어떻게 했죠? 爸爸非常忙. 그렇죠. 非常이라는 부사는 很하고 마찬가지로요. 매우 아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방송 때 여러분들이 很 자리에 넣었던 그 자리에요. 很을 넣지 말고 非常으로 바꿔주면 의미는 크게 변동은 없고요. 둘 다 굉장히 많이 쓰죠. 주어, 부사, 형용사가 가장 기본형이니까. 자, 그 다음에 타이라는 부사가 하나 나왔어요. 자, 요거 유광학생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타이렁러. 太冷了. 타이렁러. 太冷了. 자, 거기 보시면 타이하고 러가 같은 색깔로 묶여져 있는데 타이라는 부사는 요 러를 문장 끝에 써서 짝꿍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운데 형용사를 바꿔주면 되죠. 그러면 유광학생 급 질문. 자, 예쁘다라는 거 있었죠. 아, 예쁘다요. 漂亮. 좋았어. 똑똑해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여자친구는, 그죠? 나의 여자친구는 예뻐요라는 표현을 해보면, 저 여자친구는 안 배웠나요? 안 배웠던 거 그랬나? 같아요. 그래요? 네. 미안해요. 여자친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 그죠? 그럼 선생님 할래요? 선생님은 매우 네. 예쁘다. 어떻게 돼요? 말하기 싫겠지만. 그 타이러 넣어서. 그렇죠. 하는죠? 타이, 셔마셔마러. 老师太漂亮了. 그죠? 저는 원래 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여자친구는 다음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또 다른 부사 좀 볼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팅. 자, 요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팅 형용사 더.
요것도 짝꿍이에요. 자, 거기 있는 예문 무척 피곤하다. 한번 읽어볼게요. 挺累的 挺累的挺累的挺累的 그러면 나는 매우 피곤합니다. 유광 학생 어떻게 하겠어요? 我挺累的 그렇죠. 我很累. 당연히 맞습니다. 我挺累的. 이것도 괜찮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은 아니구나. 最 요거는 이제 약간 최상급의 느낌이 있죠. 가장이니까 그 누구보다도 가장 뭐 예쁘다 이런 표현인데 最 요 한 글자만 써서 표현을 많이 해줘요. 最漂亮最漂亮最漂亮最漂亮 자, 그러면 억지스럽긴 하지만 선생님이 가장 예뻐요. 어떻게 되겠어요? 老师最漂亮 그렇죠. 이런 거짓말도 원만한 사회관계를 위해선 필요합니다. 사회성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짠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진짜, 정말, 진짜 예쁘다. 뭐 이런 표현인데 매우라는 거랑 역시 똑같아요. 자, 요것도 읽어볼게요. 얘는 짝꿍이 아. 저 읽어볼게요. 真好啊真好啊真好啊真好啊 그래서 일부 부사들은요, 습관적으로 러나 더 혹은 아 요런 것들 같이 짝꿍으로 오는데요. 붙어야 감탄의 느낌이 훨씬 살아요. 뭐 없어도 틀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짝꿍으로 많이 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긍정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사를 한번 배워봤고, 부정형은 뿌 혹은 부타이 동일하게 써주면 돼요. 그럼 제가 유관학생한테 하나만 물어볼게요. 자, 아버지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죠? 키가. 아버지는 네. 그렇게 크진 않으세요. 어떻게 됩니까? 爸爸不太高 非常好. 아주 좋으세요. 아빠는 그렇게 키가 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고요. 아예 뭐뭐 하지 않다는 뿌 써주면 돼요. 자, 네. 그러면 뚱뚱하다 유광학생 기억나요? 뚱뚱하다 팡 팡. 네. 사성이죠. 팡. 그러면 자, 엄마는 뚱뚱하지 않습니다. 妈妈不胖 오, 좋았어요. 오, 성조 변화까지 아주 잘했어요. 네, 마마. 복습했어요. 네. 마마 부팡. 그러면 엄마는 뚱뚱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표현은 부정형이 들어가는 부사 써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법 팁은요.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이름절, 음절 하나짜리 형용사를 정반 의문문 했었어요. 그래서 유광학생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커피숍이 큽니까? 카페이팅 大不大 좋았어요. 따부따. 大不大 그죠. 커피숍이 큽니까? 라고 했을 때, 자, 이름절 정반 의문문 해도 좋고요. 이음절 정반 의문문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자, 예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你妈妈漂亮不漂亮?你妈妈漂亮不漂亮 저咖啡厅干净不干净?咖啡厅干净不干净 근데 이제 보통 이음절은 이름절만큼 잘하지는 않아요. 이름절은 굉장히 여러 번 하는데 이음절은 만약에 여러분들 그냥 발음하기가 좀 어려우면요. 그냥 니마마 피아오량마 붙여주면 되겠죠. 기존에 하시던 대로 계속 해도 돼요. 여기서 제가 하나만 팁 알려드리면 저희가 회화에서는 피아오부 피아오량 요것도 많이 써요. A, 부, A, B 이렇게 많이 씁니다. B가 없네요. B가 없어요. 첫 번째 B가 없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니 마마 피아오부 피아오량 你妈妈漂不漂亮 咖啡厅干不干净咖啡厅干不干净 조금 더 빨리 읽을 수 있는 느낌이 있긴 있죠. 그래서 네. 요거는 이제 회화에서도 많이 쓰니까 혹시 뭐 중국인들이 하는 거 들으면 쟤 틀렸어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간단하게 얘기할 때는 요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법 팁은요. 부사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봤어요. 우리가 한국어로 뭐 예를 들면 아주 잘생긴 소지섭님을 봤을 때 한국어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와, 진짜 잘생겼다. 짱 잘생겼어. 네. 최고 잘생겼어. 상당히 무척 퍽 엄청 많죠 부사가. 중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非常很 그다음에 또 유광학생 太了 그죠. 그다음에 挺的 그다음에 最 마지막
짠. 아, 이런 식으로 해서 부사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매일 그냥 매번 할 때마다 很好 이거 하지 마시고 그죠? 아야 挺好的 이런 식으로 해주면 훨씬 더 중국인스러운 느낌이 나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부사에 대해서 여기까지 배워보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하긴 하니까 의미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곱씹지 마시고 그냥 자꾸 계속 기계처럼 여러 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유광학생 혹시 질문 있어요? 오늘은 질문 없어요. 오늘은 없습니까? 네. 그죠? 오늘은 조금 외우는 게 많죠? 아무래도 부사 외워두시고 같이 짝꿍으로 딸려오는 것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大家辛苦了.辛苦了. 따자하오. 자, 탁 붙는 중국어 독학 첫걸음서의 허은진, 김유광입니다. 유광 동시에 니하오. 老师好. 안녕하세요. 자, 오늘 방송에서는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법은 그냥 버리세요. 갖다 버리고 오늘은 이 문장을 통으로 외워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중국에 여행을 갔을 때 식당에서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약간 저렴한 발음으로 얘기를 해도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거 이제 보통 식당에서 쓰는 여러 가지 표현을 오늘 좀 배워볼 건데 단어부터 시작해서 오늘 조금 어렵긴 한데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 어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러 가지 표현들을 배우는 걸로 만족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교재는 55쪽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식당에서 주로 쓰는 단어들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유광 학생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服务员, 服务员,服务员,服务员,菜单,菜单,勺子,勺子,筷子,筷子,餐巾纸,餐巾纸,茶水,茶水,饮料.饮料. 요거 발음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N 발음하고 L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니아오라고 읽지 마시고 리아오. 요거 중요합니다. 인리아오. 饮料. 起子,起子,点菜,点菜,拿手菜,拿手菜,换碟子,换碟子,买单. 买单. 단어도 있고 약간 이제 문장처럼 쓰는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식당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服务员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한국어로는 저기요. 그죠? 유광학생이 자주 가는 포장마차의 이모 뭐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거라서 이렇게 상대방을 부를 때 쓰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젓가락 주세요. 뭐 냅킨 주세요. 이런 건 명사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여러분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저희가 문형을 좀 볼게요. 오늘은 어쨌든 핵심은 문장이니까. 자, 문형 식당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표현. 자, 일단 1번부터 차근히 읽어볼게요. 先生,您几位?先生,您几位?先生,您几位?先生,您几位? 자, 요거 일단 설명을 좀 드리면 시엔성은 아저씨라고 직역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뭐 선생님 혹은 미스터 젊은 그러니까 성인 남자를 지칭을 해요. 그래서 몇 분이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중국어에 그래도 경어가 있어요. 어르신한테 몇 명이세요? 라고 하진 않고 몇 분이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지웨이 요걸 씁니다. 그래서 몇 분이세요, 손님? 우리 요런 거 이제 식당에 가면 누가 얘기해요, 이렇게? 종업원이 보통 이렇게 그죠. 얘기하죠. 종업원은 중국어로? 服务员. 그죠. 그들이 이제 얘기를 하죠. 손님 몇 네. 분이십니까? 그러면 유광학생 급 질문. 숫자 3이 뭐였죠? 숫자 3, 3. 싼, 그죠. 자, 네. 그러면 보세요. 닌, 지웨이 했을 때 네. 3명이요. 그냥 단답형으로 3명이요?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국어에. 중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싼웨이. 그러면 우리 3명이에요. 이렇게 문장으로 얘기하지 않고 3명입니다. 단답형으로 얘기해도 괜찮죠. 싼웨이.
3위. 이런 거 많이 씁니다, 회화에서.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당에 가서 앉았는데 종업원이 나를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주문할게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저기요, 주문할게요. 이럴 때 쓰는 문장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我要点菜. 我要点菜. 그러면 저 주문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服务员 부르는 거예요. 여기요. 그 다음에 我要点菜. 이거 괜찮죠? 네. 그럼 유광학생 한번 붙여서 읽어볼까요? 服务员我要点菜. 그러면 이제 다가오겠죠. 다가와서 뭐 드시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한국에도 중국 그 샤브샤브? 호거라고 여러분들 많이 아시더라고요. 저희 학원 근처에도 뭐 생기고 그랬는데 요거 고수 싫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아, 맞아요. 저도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가끔 이상하게 땡길 때가 있긴 하거든요. 아, 정말요? 그렇죠. 중국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 고수를 빼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그냥 필요 없다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저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不要香菜.不要香菜. 그래서 특히 유달리 나는 고수가 싫다. 그러면 요런 문장 그냥 통으로 외워서 반복해서 얘기해 주시면 아마 음식에서 빼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샹차이라는 요 명사가 아무래도 좀 중요하고 자, 그다음에 4번, 5번 굉장히 많이 씁니다. 누가? 종업원이 손님한테 하는 말이에요. 일단 여러분들이 들려야 되게 중요하죠. 들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도 알아들으면 또 재미가 있죠. 자, 4번 한번 읽어볼게요. 菜都上齐了. 菜都上齐了. 그러면 음식이 다 어디요? 테이블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 나왔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上齐了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자 암기까지는 안 하셔도 요거 병응으로만 기억하고 계시면 상대방이 얘기할 때 아, 그 얘기구나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연결을 해서 대부분 많이 드세요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천천히. 그래서 5번 읽어볼게요. 请慢用. 请慢用. 이건 천천히 많이 드십시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보통은 이제 우리가 들을 일이 많고 식당에서. 그죠? 그다음에 6번은 여러분들이 말해야겠죠. 막 맥주를 마시고 오늘 뭔가 기분이 좋아. 한 잔 더 마셔야겠어. 자, 그럴 때 6번에 한 병 더 주세요라고 하면 됩니다. 저 읽어볼게요. 再来一瓶.再来一瓶. 이瓶말 그대로 한 병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한 병 더 주세요인데 목적어 뭐 예를 들면 음료수인지 맥주인지 콜라인지는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쓰면 되고 저희 아까 단어에 유광학생 음료 있었죠. 음료. 아, 네. 饮料. 인리ao. 그러면은 음료 한 병을 더 주세요라고 하려면 再来一瓶饮料. 한번 읽어볼까요? 再来一瓶饮料. 그 원래는 이제 구체적으로 뭐 콜라 사이다 이런 거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한 병 더 주세요라고 표현을 좀 이런 거 그냥 여러분 영혼 없이 외워서 쓰셔도 돼요. 뭔가 더 먹고 싶을 때 그냥 써도 네. 됩니다. 자, 그다음에 7번. 7번은 이제 뭐 꼭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닌데 요새는 영수증이 좀 중요하긴 하니까 저 읽어볼게요. 请给我开发票. 请给我开发票. 저 요거는 택시에서도 쓰기는 써요. 영수증 주세요 할 어. 때 써도 괜찮고 혹은 식당에서 영수증 주십시오 요럴 때 쓰는 표현이고 아, 오늘 저희가 이제 확장문형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수준은 쉽지는 않아요. 저희가 지금 이제 겨우 이제 2강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막 어법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그냥 문장을 통으로 외워서 자꾸자꾸 니하오 요거처럼 그냥 반복해서 쓰다 보면 입에 붙고 이거 말고 좀 더 다른 표현으로 쓸만한 게 없어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거니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친구들 있을 때 멋있게 하세요. 친구가 너 요새 중국어 한다며? 중국말 좀 해봐. 그러면 딱 째려보면서 뭐래요? 再来一瓶 이러면 아, 못 알아듣겠죠. 네. 제가 주로 썼던 수법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저희 방송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표현들을 조금 더 익혀보는 거였고 이제 다음 방송부터는 다시 또 본래대로 돌아가서 어순부터 어법까지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광 학생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무리 인사 어떻게 합니까? 辛苦了 누가? 哦，大家辛苦了，大家辛苦了。辛苦了。